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11월 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작업하실 때에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우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초기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왼쪽에 도구 상자를 보시게 되면 제일 꼭대기에 조그만 화살표 보일 겁니다. 그 친구를 클릭하게 되면 두 줄짜리로 혹은 한 줄짜리로 보기 편하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미리 마련되어 있는 설정 말고 내가 따로 수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누르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서브 메뉴 어떤 걸 들어가도 대화창은 똑같이 뜨니까 창을 하나 띄우도록 할게요. 프리퍼런스 대화창이 뜨면 왼쪽에 있는 서브 메뉴 클릭하실 때마다 이렇게 오른쪽에 옵션 창이 펼쳐지는 거 확인되시죠?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입니다. 그래픽 작업을 할 때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두운 테마로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바꿔놓은 상태이고요. 작업창을 따로따로 띄울 수 있도록 오픈 다큐멘터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해제시켜 놓은 상태예요.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되어 있어서 창을 혼자서 넓게 쓰지만 저는 문제지와 작업창을 따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체크 해제를 해놓고 작업한다 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커서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범위를 선택하실 때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브러쉬의 크기를 확인하면서 작업하는 게 좋겠죠.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큰 건지 작은 건지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으려면 노멀 브러쉬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리사이즈처럼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면 여러분의 키보드에서 왼쪽에 캡스락 키가 켜져 있을 경우에 무조건 십자가 모양으로 보여요. 캡스락 키는 꺼놓고 작업을 하시기를 권하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출력 상태에 보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단위가 픽셀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작업할 때 맞춰주는 게 좋겠죠? 글꼴의 크기의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를 쭉 선을 뽑을 때에 배경의 색깔과 좀 다른 색깔이어야지 잘 보이겠죠? 가이드에 대한 색깔도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때그때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타입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시게 되면 저희는 영문판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가 해제되어 있어야 한글 글꼴이 한글로 보여요. 한글과 영문은 따로따로 글꼴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영문으로 보이세요라고 하는 옵션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설정하시면 작업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400에 500짜리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주겠습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윕스 폭은 400입니다. 하이트 높이는 500이에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케이.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를 표현을 해놨네요. 크기를 이렇게 가이드라인 뽑아서 작업하시려면 꼭 눈금자가 보여야 되니까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눈금자 롤러를 켜주세요. 1급의 1번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드라이 브러쉬라고 하는 필터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 파일 불러올 거니까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이미지 들어있어요.
1급의 1번을 불러와라 라고 했으니까 소스를 불러오면 될 텐데요. 이 이미지는 우리가 마련한 400보다는 좀 커 보이네요. 높이도 500보다 많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크기를 줄여서 갖고 와야 되는 건지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 친구 지금 욕조가 요만큼 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친구는 잘라주면 되니까 얘를 줄여올 게 아니라 그냥 데리고 와서 잘라지게 내버려 두면 되겠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얘를 1라고 해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이동이 될 거고요. 만약에 창문을 혼자서 넓게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몽땅 다 선택할 거예요. 컨트롤 A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C 내가 만든 종이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데리고 온 친구가 크기가 너무 크다 싶으시면 이 친구는 나중에라도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누르시게 되면 자유롭게 크기를 바꾸겠다. 프리 트랜스폼. 요거는 자주 쓰니까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이미지의 가장자리에 조절점 보입니다.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비율이 깨지니까 이 친구를 왼손에 도움 받으면서 드래그 하도록 할게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줄이셔서 결과물처럼 이렇게 벽체가 보이고 욕조 끝이 보이는 거 쭉 드래그해서 맞춰주세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필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브러쉬 찾아주세요. 필터 메뉴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을 거예요. 갤러리에서 ABCD 순서대로 찾으시면 되겠죠. 아티스틱에 드라이 브러쉬가 있네요. 오케이. 동그라미 2번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치약 모양을 저장을 하도록 할 텐데요. 세이브 패스로 저장을 할 적에 펜도구로 그리셔도 되고 도형을 조합해도 돼요. 다만 도형을 그리기에는 모양들이 자유롭게 생겼기 때문에 펜툴 이용해서 직접 그려주도록 할게요. 뒤쪽에 배경은 좀 산만하니까 레이어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만들 건지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범위를 정하는 게 좋을 텐데요. 높이는 대략 한 200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여백도 150 넘어가지 않도록 난 요 정도에다가 그리겠어 라고 가이드라인 뽑을게요. 왼쪽에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위에서도 마찬가지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와요. 요 범위 안에다 그리겠다 라고 가이드 뽑아놨고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실 적에 위쪽에 있는 옵션 좀 확인을 해주세요. 옵션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패스라고 하는 투명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좀 잘 보이라고 쉐이프로 바꿔놓고 작업을 할 거예요. 쉐이프로 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색깔을 보겠다라고 하는 필 컬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줄 거고 선은 굳이 필요가 없죠. 스트로크는 짝대기 없습니다. 라고 펜툴 이용해서 그리실 때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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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드래그, 곡선. 요 친구들은 드래그 할 때마다 핸들들이 이렇게 뽑혀져 나와요.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줘야 된다라고 할 때는 핸들이 차라리 없는 게 낫겠죠? 그럴 땐 왼손으로 Alt 누르신 상태에서 핸들이 뽑혀나왔던 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잘리우기도 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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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클릭 드래그, 곡선. 방향을 완전히 꺾어줘야 된다. Alt 누른 상태에서 중심점을 콩 찍으시면 잘리워집니다.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원래대로 돌아오시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이 되면서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만들어 놓은 모양이 예쁘지 않을 경우에는 펜도구 주변에서 직접 선택 도구나 그냥 선택 도구 이용해서 변형이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어요. 패스 셀렉션은 덩어리로 선택하는 거니까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 거고요.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직접 선택 도구죠. 요 점 하나만이라고 슝 드래그 하시면 얘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뾰족한 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그릴 걸 그랬다 싶을 때는 펜툴 꾹 누르면 맨 끝에 magne둥이 컴포트 툴 이용하셔서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이 돼요. 곡선이 아니라 다시 직선으로 바꿀 거다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직선으로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하시게 되면 완성이 될 거예요. 이 친구는 지울게요. 딜리트. 대충의 모양을 따셔서 거기에서 지나가는 선들을 파내면 되겠네요. 펜도구 이용해서 대략의 윤곽을 따겠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대략의 윤곽을 땄으면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점들의 위치를 조절을 하세요. 직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친구는 펜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컨버트 포인트 이용하셔서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이 되죠. 쭉 당겨줬을 때 꼬이면 반대쪽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만들어진 부분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선들을 따로 빼시면 될 거예요. 펜툴 이용해서 그려준 거를 다시 빼겠다라고 한다면 상단의 옵션 중에서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세요라고 뉴 레이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컴바인이라고 해서 합체해 주세요라는 것과 서브트랙 빼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브트랙 눌러서 지금부터 그리는 건 뺄 테다라고 인식시켜 줄게요. 요 부분은 요만큼 파내야 되니까 펜도구 이용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빠진 거 보이시죠?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뚜껑 부분은 그 사이사이도 또 파여 있네요. 확대하셔서 클릭 클릭 클릭해서 좀 빼주세요. 만들어진 라인은 복사해서 이동하실 수도 있어요. 패스 셀렉션 얘를 이라고 하시게 되면 까맣게 점들 나타나는 거 선택됐다라는 뜻이고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더하기 표시 쫓아다니는 게 보이실까요? 이 친구를 이라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복사도 가능합니다. 방향을 조절할 때 단축키 써볼까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이렇게 조절점들 나타나면서 크기나 방향 조절 가능하죠. 엔터 쳐서 마무리. 다 만들어진 친구의 잔상이 남아서 예쁘질 않군요. 펜툴로 그렸으니까 펜도구로 다시 돌아올게요.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합체한다, 뺀다, 맨 마지막에는 머지 쉐이프라고 해서 잔상들을 없애줄 수 있다. 뿅 찍으시게 되면 깔끔하게 치약만 남죠. 이 친구에 대해서는 패스를 저장하도록 할 텐데 패스 패널에 가셔서 펜툴 이용해서 작업할 때 생성된 패스가 이미 있지만 따로 저장을 하라고 하니 오른쪽에 빈 공간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세이브 패스 대화창을 띄우시고요. 이름 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약 모양. 기존에 있던 패스와 내가 새로 저장한 패스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 비어있는 공간을 콩 찍으셔서 선택을 해제하셔야 다음번에 레이어 작업을 하실 때 패스가 걸리적거리지 않을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동그라미 3번 마스크 작업을 이용해서 요 취향만큼 그림을 잘라줘야 되겠네요. 1급에 2번 갖고 와서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불러올 거예요. 오픈. 1급에 2번 열기. 어차피 치약 모양으로 자를 거기 때문에 그림은 굳이 아직은 자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찾기가 편합니다. 지금 불러온 친구는 1급의 2번이다 라고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름을 수정하실 수 있어요.
앞서서 우리 필터 갤러리 줬던 건 1급의 1번이죠. 클리핑 마스크 잘라주는 작업을 할 때는 잘라주는 칼이 밑에 깔려 있어야 해요. 치약 모양으로 잘라줄 거죠.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얹어져 있는 그림을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그 치약 모양만큼만 이미지가 잘리워서 보여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주황색의 수건과 흰색의 수건이 이렇게 끝자락에 골고루 보여야 되니까 수건 이미지를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할게요. 조절하실 때 비율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르시면 비율 깨지지 않게 이미지 조절하실 수 있을 거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스트로크 선을 줄 건데 그 선이 그라디언트 색상인가 봅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주시려면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스타일 중에서 스트로크 선의 모양을 이라고 클릭했습니다. 선의 두께값 지정이 되어 있죠. 3픽셀입니다. 색깔은 단색이 아니니까 필 타입을 컬러로 되어 있는 거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라디언트의 색상 콩 찍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고요.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제에서는 지금 색깔로만 주고 있기 때문에 투명도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넣어주세요. 스트로크를 치약에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잘리우는 그림에다 줬네요. 그래서 지금 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원래 수건 그림은 이따만큼 있는데 거기에다가 선을 그리면 치약에서는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잘못 준 친구는 질질질 끌어서 이펙트를 쉐이프 넘겨주면 됩니다. 방향을 보아하니 그라디언트의 초록 부분이 위쪽, 분홍 부분이 아래쪽이네요. 스트로크 더블 클릭하셔서 방향을 바꿔주세요. 더불어서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까지 같이 주고 들어올게요.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 그림자가 지면서 선이 그라디언트로 처리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급에 3번을 불러오려고 하는데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한 이후에는 꼭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작업을 하셔야 그 위쪽으로 이미지나 도형, 글씨들이 얹어질 거예요. 레이어가 이렇게 아래쪽을 선택하고 계시면 이 사이로 낑겨 들어가서 불러온 이미지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제일 위쪽으로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1급에 3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 파일 불러올 거니까 오픈 1급에 3번 열기 경계가 희미해서 선택할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퀵 셀렉션으로 일단 최대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의 크기가 십자가 형태로 보이면 캡스락을 켜놓은 상태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캡슐 키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에 따라서 십자가 모양으로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뀌는 거 확인됩니다. 브러쉬의 크기가 적당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키보드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있습니다. 이 친구 이용해서 크게 작게 조절 가능해요.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범위가 이렇게 확 커질 때에는 이렇게 직접 내가 그려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올가미 도구 꾹 누르게 되면 폴리건 라sso 툴 있죠. 직접 그리겠습니다. 추가할 거예요 라는 옵션 선택하시고요. 클릭하셔서 요만큼 추가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1급에 3번 데리고 왔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거예요.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 조절할 때 비율 깨지면 예쁘지 않죠? 왼손으로 Shift 눌러가면서 드래그 1급의 3번의 경우에는 레이어 스타일이 아우터 글로우 외부 광선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레이어의 스타일 찾아주시면 되겠죠? 아우터 글로우 쉐이프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폭발 모양과 가위 모양. 가위 모양의 경우에는 색깔이 두 개가 있죠?
그건 가위가 2개이기 때문이에요. 우선 폭발 모양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쉐이프 꾹 누르고 계시면 사각형, 동그라미, 커스텀 쉐입,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위쪽에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할 거예요. 필 색깔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인 거 확인하시고요. 쉐이프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모양을 콩 찍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을 쭉 찾으시면 될 텐데 혹시라도 이렇게 많은 도형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누르셔서 몽땅 다 보여주세요 라고 옵션 바꿔주면 됩니다. all이라고 해서 모두 불러내세요. 폭발하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인 것 같죠? 클릭 드래그해서 쭉 당겨주시고 그리면서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그때도 역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할게요. 만들어진 레이어를 확인을 해보시면 색깔이 빨강색으로 들어갔네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을 맞춰주기 위해서 미리 보기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스타일, 이너 섀도우, FX에 가셔서 이너 섀도우, 가위 모양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지요. 컬러, 색깔을 넣어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모양을 가위 찾아주세요. 그릴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그려주실 것,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넣어주실 것. 레이어의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라고 올록볼록하게 엠보싱 효과를 주도록 할 거고요. 가위의 경우에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복사해서 쓰시면 편하겠죠.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가 복제가 돼요. 똑같은 아이가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가위가 하나처럼 보이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 놓으시면 이 친구는 2개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크기 조절 컨트롤 T,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엔터 쳐서 마무리. 색깔 값은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 맞춰줄 거고요. 글씨를 얹도록 할게요. 타입 툴 들을 거고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하셔서 칫솔, 치약, 글꼴 크기 맞춰주십시오.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는 이렇게 글꼴과 크기, 레이어 스타일까지만 주고 있는데 꾸깃하게 구겨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그럴지라도 출력 형태 참고하셔서 작업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업텍스트 이용하셔서 스타일을 찾아주셔야겠네요. 위쪽으로 볼록한 친구가 이렇게 양쪽을 가지런히 볼록하게 얹을 건지 양쪽이 벌어지면서 얹을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파악하셔야 해요. 작업이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 텐데요. 문제 보시게 되면 400에 500짜리는 JPG, 40에 50짜리는 PSD로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작업을 하실 때 중간중간에 세이브를 하시는 게 좋아요. 경로 GTQ라고 하는 폴더에 파일의 이름 맨 처음에 줬던 그 친구 불만 없습니다. 계속 저장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파일을 전송하기 전에 파일에 세이브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JPG 커다란 이미지는 포맷을 바꿔줘야 되겠죠. 저장 OK.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하도록 할까요? 이미지 메뉴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줄여주시게 되면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확인이 됩니다.
이 친구도 파일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세이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 400에 50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폭을 400, 높이를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OK. 눈금자가 보이길 원해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 크기를 화면에 꽉 채워서 설명할게요. 동그라미 1번, 1급에 4번 불러와서 필터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 문제부터는 소스 불러올 때에 이렇게 창문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이미지를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1급에 4번 열기. 이미지가 우리 거보다 살짝 커 보이는데요. 얘는 이라고 이미지 가셔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모자랍니다. 높이를 500이라고 했더니 폭이 좀 남아요. 남는 부분은 잘라서 버리면 되니까 크기가 모자라지 않게 데리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놨고요. 1급의 4번에 대해서는 필터만 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필터 메뉴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있을 거예요. 텍스처 라이저, 텍스처 그룹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두 번째 1급의 5번을 가지고 와서 색상 고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5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1급의 5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결과물 보시게 되면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반대 방향일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면 좌우가 반전이 되기도 해요. 1급의 5번에 대해서 색상을 보라색과 녹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위쪽에 있는 커다란 아이 녹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원하는 범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미지 메뉴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깔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막대기 왔다 갔다 하셔서 녹색이 될 때 멈추시면 되겠고요. 색상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세처레이션, 채도를, 라이트니스, 명암을 조절하셔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색상을 바꾸게 되면 원본이 바뀌게 될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보라색으로 바뀔 부분 선택해서 레이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 가시게 되면 동그라미에 사선 그려져 있는 게 방금 했던 이미지의 어저스먼트 조정과 비슷한 기능이에요. 조정 레이어,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휴 세처레이션 여기도 있네요. 휴 값을 왔다 갔다. 1급의 5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1급의 5번 너는 드랍 섀도우다. 1급의 6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6번. 크기 조절 컨트롤 T.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쉐입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옵션 확인해야 되겠죠.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어요. 필 선은 없습니다. 짝대기 쉐이프
찾아주도록 하세요. 구름들도 그리시고 썸네일에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맞춰주세요. 구름의 경우에는 똑같이 생긴 아이가 둘이니까 복사해서 쓰시는 게 빠르겠죠? 컨트롤 J. 크기를 바꿀 거다. 컨트롤 T. 글씨를 쓰도록 할게요. T 도구 누르셔서 클릭. 글자 레이어에 대해서도 레이어 스타일 지정이 되어 있죠. FX 가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의 색상 콕 찍으셔서 물감통 클릭하시게 되면 색깔 바꾸실 수 있어요.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요 번호는 항상 쌍둥이 글자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003300 CCFCC라고 같은 아이가 나올 때는 하나씩만 쓰셔도 괜찮아요. 003300 030이라고 한 번씩만 쓰셔도 색깔을 알아듣습니다. 끝나는 친구도 FFC. 작업이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가 바뀐 건 없는지, 이펙트가 빠진 건 없는지 쭉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파일은 중간 저장하고 계시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면서 계속 중간중간 저장을 하십시오. 최종적으로 저장하실 때에는 JPG 400에 500짜리 크게 그대로 저장, PSD 10분의 1 40에 50짜리로 줄여서 저장,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Save as, 경로 GTQ, 그리고 이름 맨 처음에 들어온 거, 다만 포맷을 JPEG로 바꿔주시게 되면 커다란 JPEG 파일은 저장이 끝났고요.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일게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만큼 쪼그라든 거 확인하셨으면 파일을 저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600에 400짜리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폭을 600, 높이, 하이트는 4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OK. 눈금자를 꺼내도록 할게요. 단축키를 써볼까요? 눈금자는 룰러라고 하죠. 컨트롤 R 누르시게 되면 눈금자가 이렇게 보여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배경의 색깔 지정되어 있네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 콕 찍으시게 되면 색깔 값을 맞춰줄 수 있고요. CCFF99 한 글자씩만 써도 된다. CF9 그 색깔로 가득 채워줄게요. 에디트 편집에 칠해줄 겁니다.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요. 오케이. 소스 불러올까요? 1급에 7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가 조금 커 보이니까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맞췄더니 높이가 400 조금 넘어가죠.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1급의 7번이라고 바꿔줄게요. 블렌드 모드라고 하는 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와 섞어줄 거다라는 뜻이에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퍼시티 투명도와 블렌드 모드가 두 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블렌드 모드 현재 노말로 되어 있는 거 콩 찍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친구 선택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녹색이 살짝 묻어나죠. 오퍼시티 불투명도 80%라고 했으니까 오퍼시티 값도 100% 되어 있는 걸 80으로 낮춰주면 이렇게 색깔이 살짝 희미해져요. 1급의 8번.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어차피 가릴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만큼만 잘라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통으로 다 갖고 올 겁니다. 사이즈를 좀 맞출까요? 이미지, 사이즈. 데리고 온 상태에서도 컨트롤 T 크기는 수정 가능합니다. 필터를 줄게요. 크로스 엣지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ABC 순서대로 찾으세요. 아티스틱에서 쭉 크로스 엣지가 없군요. 접을게요. 브러쉬 스트로크에서 쭉 크로스 엣지 여기 있군요. 오케이.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라 라고 한 건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예요. 레이어 마스크는 일부분 이미지를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죠.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 색깔로 대비가 되는데요. 부드럽게 색깔이 가려지고 있으니까 그라디언트 메뉴 누르셔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바뀌는 거 확인하시고 흰색이 보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샤워기 요거는 보이고 있죠? 흰색으로 처리. 반대쪽에는 안 보이게 가려주니까 여기는 검정색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검정색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네요. 1급의 9번. 1급의 9번은 이렇게 고글 뒤쪽에 렌즈에서 비쳐 보이는 것처럼 잘려서 보이네요.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잘라줄 건데요. 그러면 요거는 이만큼만이라고 따로 모양을 따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1급의 10번 요 친구죠. 1급의 10번 이미지에서 요 렌즈만큼만 양초가 비쳐 보이는 거니까요.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칼날을 복사하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렌즈 부분만 선택할 거고요. 그 부분만 컨트롤 J에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름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클리핑 잘라주는 작업이에요. 잘라주는 칼날이 밑에 있고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야 되기 때문에 1급의 9번을 레이어 위치 옮겨주도록 할게요. 잘리우는 이미지에게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잘라주실 수 있을 거고요. 1급의 9번에 대해서 필터를 주세요. 윈드라고 했네요. 1급의 9번 선택하고 있고요.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윈드가 없다라고 할 때는 정말 거기 없는 거예요. 캔슬. 필터 메뉴에 아래쪽에도 여러 가지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찾으시면 돼요. 스타일라이즈에서 윈드, 바람. 레이어의 스타일을 이너 섀도우라고 했는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 레이어를 이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FX 이너 섀도우 그림자를 주는데 하나도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사실 이렇게 커다란 네모였죠. 여기에서 그림자가 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질 않아요. 클리핑 잘라준 요 렌즈 모양만큼
거기에 그림자가 비치는 거니까요. 이펙트 준 거는 이렇게 클리핑에다가 끌어다 놓겠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그림자가 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1급의 10번에서는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잘 잡으시고요. FX에서 레이어 스타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고 나면 꼭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고 그 위에 이렇게 쌓일 수 있도록 설정해 주세요. 일급의 11번 색상 녹색 계열로 보정하세요라고 하는 건 가운데 친구겠죠. 이 친구만 따로 선택하셔서 색깔 바꿔주세요. 이미지 메뉴에서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깔 값을 바꿔줄 적에 녹색으로 바꿀 때에 전체적으로 녹색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윗부분은 색깔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죠? 강제로 색깔을 동일하게 넣어줄 때는 컬러라이즈 체크하시고 색상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처레이션 농도를 높이면 되겠고요. 라이트니스 밝기 조절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선택 해제 컨트롤 D. 레이어의 스타일 주겠습니다. 레이어의 스타일은 스트로크.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단색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이니까 필 타입을 바꿔주셔야 돼요. 색상 값을 더블 클릭하셔서 3333cc 33C CCFFFF는 CFF 각도를 보시고 위쪽이 짙은 색깔, 아래쪽이 옅은 색깔이니까 앵글 값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도형을 얹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레이어를 만들면서 해요.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어요. 필,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쉐이프를 찾아주면 되겠죠? 도형의 색상, 레이어에서 썸네일 더블 클릭하면 지정하실 수 있어요. 333366, 336. 도형에 대해서 오퍼시티, 투명도도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 상단에 있는 투명도 맞춰주세요. 같은 아이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J. 크기가 좀 더 크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도형들을 다 얹었으면 글씨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쿵 찍으셔서 타이핑하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의 색상 더 추가하고 싶다면 이쯤에다가 놓고 싶어요 라고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손가락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색상 추가하실 수 있어요. 글자의 크기가 이렇게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어떤 아이가 작은지 어떤 아이가 큰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깃발 모양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친구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로군요.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맞춰주세요.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순서 깔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 중간 저장하고 계신 거 맞죠? 파일, 세이브라고 해서 경로 맞춰서 계속 저장을 하면서 작업합니다. 최종적으로 전송할 때에 600에 400짜리 JPG로 저장합니다. 파일, 세이브, as, 경로, 이름, 포맷을 JPEG라고 저장하시게 되면 커다란 이미지는 끝났고요.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여서 PSD죠.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줄여서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하시게 되면 PSD 파일은 60에 40으로 줄여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OK. 눈금자를 볼 수 있도록 컨트롤 R. 배경의 색깔을 지정하도록 할게요. 포어그라운드 뿅 찍으셔서 색깔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006666, 066. 그 색깔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에디트에서 필 채워주세요. 포어그라운드로요. 오케이. 동글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 패턴을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죠. 우산과 물결 모양 여기 반복되는 게 보일 거예요. 시험장에 가실 때 자를 하나 가져가시면 어느 정도의 간격에다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파악하시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우산에서 두 번째 우산 이렇게 50 정도의 간격으로 배치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되시죠? 위아래 쪽도 역시 우산을 요만큼 간격을 보시면 요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 저장까지는 할 거 아니니까 이름은 무시할게요. 픽셀 단위인 거 맞고요. 폭은 대략 50 정도, 그리고 높이는 대략 30 정도 되는 패턴 만들 거다. 패턴에는 이렇게 그 색깔, 고유한 색깔 두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진 지울 거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는 투명한 종이를 깔도록 할게요. 화이트가 아니라 트랜스퍼런트 투명. 작게 패턴 한 조각 만들어졌는데요. 이 친구에다가 도형 그릴 때 좀 잘 안 보이니까 핸드 툴 더블 클릭하셔서 크게 놓고 작업할게요. 커스텀 쉐입 클릭.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시고요. 하나의 세트가 잘 만들어졌으면 그대로 패턴으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중간쯤에 디파인 패턴이라고 패턴 정의가 있어요. 이름을 주도록 할까요? 우산, 물결 모양. 나머지 이미지 얹겠습니다. 1급에 12번.
1급의 12번은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아이와 섞어줄 건가 봅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블렌드 모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하드, 라이트, 뒤쪽에 청록색 묻어나는 거 보이시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일부분 안 보이도록 가려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클릭하시고요. 마스크의 경우에는 하얀색은 내 거 이미지를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이미지가 가려질 텐데요. 부드럽게 가리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 들었고요. 흰색과 검정색으로 구분되는 거 확인을 하십시오. 왼쪽에 있는 숫자는 잘 보이고 있는데 오른쪽은 안 보였으면 좋겠는 거죠. 잘 보이는 곳은 흰색이라고 했고 가려져야 되는 건 검은색이라고 했습니다. 검정색으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슝 하고 드래그 하겠습니다. 1급의 13번도 역시 레이어 마스크를 씌울 거기 때문에 일부분 강하지만 잘 나오지 않습니다. 통으로 다 데리고 갈게요. 결과물은 강아지가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컨트롤 T 눌러서 조절,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 반전이죠. 1급의 13번 필터 먼저 주고 마스크 적용할게요. 페인트, 더프,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갤러리, 레이어 마스크를 씌울게요.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 대각선으로 방향을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요 위쪽과 아래쪽 비교해 보시고 잘 보이는 부분이 어딘지 안 보이는 부분이 어딘지 구분하셔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고요. 도형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도형들 중에서 펜툴 이용해서 그려줘야 되는 아이는 이렇게 핑크색의 손과 파란색의 수전, 그리고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 물방울이에요. 세 가지는 펜툴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되 그 손에 대해서는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해서 패턴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그려주는 친구는 요만큼인데요. 지금 뒤쪽에 있는 그림들이 있어서 복잡하니까 레이어들을 다 눈을 감겨주도록 할게요. 수전의 경우에는 요만큼, 손바닥의 경우에는 저만큼이라고 그려주면 되겠죠? 수전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펜툴 이용해서 그려줄 거고요.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니까 쉐이프, 색깔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필,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 곡선 부분의 경우에는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만들어진 친구를 수정할 때 일부분 수정하는 건 다이렉트 셀렉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감 맞춰줄 수 있을 거예요. 손의 경우에는 다시 새롭게 그릴 거니까 위쪽에 뉴 레이어로 옵션 바뀐 거 확인을 하시고요. 대략의 모양을 만드시고 마음에 안 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 가능합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춰주세요. 손가락들을 추가할 거예요. 같은 레이어에 추가를 할 때는 위쪽에 옵션 확인하셔야 됩니다. 펜 툴 들어서 뉴 레이어가 아니라 컴바인이라고 추가를 해주도록 하죠. 나머지 물방울의 경우에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만드시면 되겠네요. 라운디드 렉탱글. 물방울은 매번마다 그릴 필요가 없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물방울 하나를 일하고 패스 셀렉션 이용해서 선택하시고요. 복사할 때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알트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트 누르고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방향 조절하실 수 있어요. 레이어들이 각각 다 따로따로 만들어진 거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손의 경우에는 그 위에 패턴까지 씌워져 있죠. 복사를 하나 하도록 할까요? 컨트롤 J 해서 복사를 할 거고요.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패턴이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패턴의 경우에는 펜으로 그렸을 때에 채워주는 게 단색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걸 패턴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만들었던 패턴, 우산 모양 패턴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적용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펜툴로 그려준 아이들은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셔야 되겠죠? 그림자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Alt 눌러서 질질 끌고 복사, Alt 눌러서 질질 끌고 복사. 똑같이 그림자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나머지 쉐입들을 다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쉐입들 찾아줄게요. 비행기.
쉐입틀을 다 얹었으니까 이제 글씨를 써서 마무리할게요.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다 쓸 겁니다. 라고 위치 찍으셔서 타이핑할게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이쯤에 필요해요 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고 손가락 나오면 콕 찍어서 색깔 추가해 주세요. 배치가 다 끝났으면 쓸데없는 가이드라인은 깨끗하게 지워주도록 할게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파일은 계속 중간 저장하시고요. 최종적으로 JPEG으로 한번 저장할 거고요. PSD는 줄인 상태에서 저장해서 전송하시면 되겠죠. 파일을 세이브 as 포맷을 JPG로 바꿔서 저장했고요. 이미지 사이즈 여기까지 2023년 11월 달 비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그리는 게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